중국의 한자녀 정책 시기에 태어나 작은 황제로 불리며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음식점이든 어디를 가든 그녀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는 사람들을 보는 건 그녀의 일상이었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어느 날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왜 자부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의 당당한 기세를 꺾었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리밍이입니다. 외교부 고위직에 계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베이징 왕징 지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외교부 부부장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국영기업 고위 임원이셨죠. 매일 아침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밍이는 정말 공주 같아 라고 할 때면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베이징 최고급 백화점에 가면 직원들은 저희 가족을 알아보고 즉시 VIP룸으로 안내했어요. 리밍이 고객님, 파리에서 방금 도착한 최신 컬렉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으면 바로 매니저를 불러 따졌고 그들은 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무역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글로벌 무역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승승장구했어요.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때도 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제 실력이면 이 정도는 당연했으니까요. 베이징 금융지구의 글래스타워 58층. 제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도시 전경은 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중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최근 2년간 저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제가 진행하는 곳마다 성공적인 계약이 이어졌어요. 현지 기업들은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중국의 기술력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죠. 글로벌 무역부 체니안 부사장은 늘 저를 신뢰했어요. 리밍이 팀장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유럽이라는 큰 무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런던의 빅벤, 파리의 에펠탑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죠.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는 유럽 시장을 정복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니안 부사장이 갑자기 우리 팀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리밍이 팀장. 이번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이뤄낸 성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다음은 유럽.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협력.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던진 차가운 웃음소리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다음 주부터 유럽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유럽 진출이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네요. 저는 동남아에서 2년 동안 성과를 쌓아 유럽 진출을 준비해왔던 터라 당황스러웠지만 부사장님은 위에서 직접 지시한 중요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베이징 최고급 호텔의 VIP 레스토랑에서 열린 축하 만찬. 평소라면 기분 좋게 마시던 82년산 라피트 와인도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천지의 과장이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위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니. 글쎄 무슨 기술이 있다나 뭐라나. 우리가 기술이 전해준 것들로 겨우 여기까지 온 나라가 갑자기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다고. 그때 웨이터가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며 허둥지둥 사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매니저를 불러 호되게 나무랐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유럽은 이제 중국을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한국이라니. 청과장의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동남아에서 고생했나 싶네. 유럽 시장 조사하느라 몇 달을 밤새웠고 독일 자동차 산업이랑 프랑스 럭셔리 시장까지 분석했는데 벌써 현지 기업들과도 미팅 일정을 잡아놨었거든. 다음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자료들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화려한 금융가 대신 한국의 작은 공장들을 돌아봐야 한다니. BMW, 벤츠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미팅 대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중소기업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니.
자료를 훑어보다 화가 난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한 유럽 시장 분석 자료들도 함께 밀려나가며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한 줄. 한국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성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짜증스러운 마음에 컴퓨터를 켜고 유럽 기업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프랑크푸르트 미팅을 위해 예약해둔 호텔도 취소해야 했죠. 벌써 독일 현지 통역도 섭외해뒀었는데 모든 걸 시작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행.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공항이니까 서비스도 엉망이겠지? 빨리 숙소에 도착하고 싶은데.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동선, 최첨단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입국 절차.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보여주기식 투자였나 보네. 이런 것 하나 잘 꾸며놨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 베이징은 공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비교하다니 제가 너무 과한 기대를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이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길래 짜증부터 났어요. 중국에서도 지하철 환승은 보통 먼 거리를 걸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공항철도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맞은편 플랫폼에 9호선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열차 도착 시간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죠. 타임테이블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환승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올 뻔했어요. 뭐야, 이런 것도 신기해? 우리 중국도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제 옆자리에 앉은 천지혜에게 괜히 큰 소리를 쳤지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하긴 한두 개의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겠죠. 지하철 좌석에 앉아 무료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는 새로운 공지가 떠 있었어요. 회사 홍보 영상이 방금 완성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무의식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4K 화질의 영상이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되는 게 아니겠어요. 베이징에서는 지하철은커녕 사무실에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늘 유설렌이 있는 자리에서만 영상을 확인했거든요. 우연이겠지. 이 구간만 그런 거겠지. 하지만 영상은 목적지인 신논현역까지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완벽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신논현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거리, 어디 하나 어지럽지 않은 보행로. 마천루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베이징과는 다른 청명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래봤자 베이징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도시잖아. 괜히 혼자 중얼거리며 호텔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의 경험은 제 오만함에 또 한 번 균열을 가져왔어요.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갑자기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억양까지 완벽했습니다. 객실로 안내받아 들어서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며 쾌적한 온도로 맞춰져 있었고 TV에는 제 이름으로 된 환영 메시지가 떠 있었죠. 이 정도 서비스야 우리도.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솔직히 베이징의 특급 호텔에서도 이 정도 섬세함은 보지 못했거든요. 짐 정리가 끝나자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음식이 먹고 싶었지만 호텔 직원이 강남의 유명한 부대찌개 식당을 추천하더군요. 내심 불만이었지만 이왕 이곳에 왔으니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기다리는데 10분이 넘어도 종업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역시 한국 식당 서비스에 기대를 한 것 자체가 웃기지. 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직원들을 불렀어요. 뒤늦게 나타난 점원에게 항의를 하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도착하자마자 유창한 중국어로 한국 방문이 처음이신가 봐요.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옆에 있던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더군요. 한국에서는 태블릿을 이용해 편하게 메뉴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에서도 모바일 결제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우리도 위챗페이로 다 하는데. 투덜거리고 있는 사이에 주문한 부대찌개가 나왔습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국물을 보며 이건 우리 중국의 선차 2위를 따라한 음식 아니야? 생각했는데 한 입 먹어보곤 깜짝 놀랐어요. 부대찌개에 햄과 고기, 라면이 들어간 조합은 예상외로 맛있었고
스팸의 짭짤한 맛과 깊은 국물 맛은 계속 숟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의 맛도 신선했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매운맛이 햄과 소시지의 느끼한 맛을 잡아줬거든요. 부대찌개를 먹으며 청과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치도 사실 우리 중국 음식을 모방한 거잖아. 이런 걸 가지고 한국 음식이라고. 맞아요, 팀장님. 고구려도 중국 역사고 한복도 우리 전통 의상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킥킥거리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중국인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당신들처럼 사실도 모르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중국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어요. 김치와 한복의 독창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동아시아 문화사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는 전혀 학술적 근거가 없어요. 다른 유학생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반도체 공정을 연구하는데 중국이 따라가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이런 무례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그들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바로 그 태도가 문제예요. 직급이나 지위로 상대를 억누르려 하고 사실은 보지 않으려 하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과장님 가시죠. 이런 데서 밥 먹다간 체할 것 같네요. 식당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유학생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화가 나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청과장이 저를 따라오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런 애들이 무슨 박사과정이야. 요즘 애들은 윗사람한테 예의도 없고. 투덜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화려했지만 전 여전히 베이징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우리가 훨씬 더 크고 더 발전했잖아. 저 유학생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한 예상 밖의 경험들이 제 확신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완벽한 통신 환경, 체계적인 도시 시스템 그리고 그 유학생들의 당당한 태도까지도요. 다음 날 아침 한국산업단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연 대표가 우리를 맞이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불쾌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그의 태도가 거만해 보였거든요. 먼저 스마트 팩토리부터 보여드리죠. 공장 입구에 들어서기 전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참고하셨겠네요. 하지만 제 말은 곧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완전 무인화된 생산 라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품질 관리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AI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불량률이었어요. 0.001% 미만. 중국의 최첨단 공장들도 이런 수치는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김 대표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했어요. 모든 공정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되고 있었죠. 이제 나노센서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노센서 공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자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크기의 센서들이 정교하게 제작되고 있었어요. 독일의 유명 기업들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저는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을 배운 거 아닌가요? 순간 김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세계 각국의 특허 인증서였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 대표는 우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로봇 셰프들이 조리대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자율주행 로봇들이 완성된 음식을 배식대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이 로봇들도 우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음식의 간도 AI가 조절하죠. 처음에는 로봇이 만든 음식이 맛있을 리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그만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식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의 미래 공장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대표의 질문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스마트 팩토리가 여기서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 그동안의 우월감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식판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 회사는 청소 인력도 따로 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관리하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낮은 일을 엔지니어들이 직접 한다니.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인력 낭비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는데. 하지만 김 대표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혁신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후 일정은 연구소 견학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 열중한 모습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니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은 32세입니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췄죠. 저는 또다시 제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 젊은 것 아닌가요? 경험이 부족할 텐데. 그때였어요. 한 연구원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제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팀장님의 논문은 몇 편이나 되시나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었던 거죠.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이곳의 문화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홍보관에 들렀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계약서가 걸려 있었어요. BMW, 보잉, 지멘스.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기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올해 체결한 계약들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작은 회사는 이미 세계적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야근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워라밸도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8시간 안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진정한 생산성이니까요. 김 대표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 형식적인 회의. 그런데 오히려 성과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 기술, 로봇이 요리하는 구내식당.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자부심으로 가득 찬 모습. 팀장님. 청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그 유학생들 말이 맞았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현실을 모른 채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는지. 호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베이징 본사에 오늘의 견학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현실을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이제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베이징 본사로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은 제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이런 현실을 본사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의 오만한 태도, 유학생들과의 불편한 만남, 그리고 한국 산업단지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까지. 리밍이 팀장님.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온 김도현 대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본사에서 갑자기 계획을 바꾼 이유, 제가 이곳에 와야만 했던 이유를.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혁신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고 앞으로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